자, 25학년도입니다. 확통부터. 여기 앞쪽에는 다 맞았고 3점짜리가 막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9번) 같은 경우도 적당한 숫자 넣어서 푸는 그 적분의 기본 유형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다시 풀어보시고 10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야, 이게 어떤 수열의 합이지? 그러니까 이걸 SN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SN이 8n 더하기 4분의 n인 거야. 그러니까 SN이라는 뭐냐면 이 일반항을 n개 더한 게 SN인 거잖아. 여기서의 일반항 자체를 우리가 뭐 CN으로 표현하면은 AN 곱하기 BN분의 1이 이 새로운 일반항이 된다. 이 일반항의 합이 SN이 되는 거고, 이 SN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 찾는 방법은 SN-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 이제 이게 CN이 되는 거지. 근데 이 CN은 n이 뭐 1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걸 실제로 이제 계산하시면 4n 플러스 2 하고 4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째 항일 때, 이제 n이 1일 때, n이 1일 때 값은 뭐가 돼? S1을 갖다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어봤을 때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이제 12분의 1이죠.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12분의 1 나오나? 똑같이 나오네. 그지? 그러면 굳이 n이 1일 대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cn은 4n 플러스 2하고 4n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 cn이라는 게 an 곱하기 bn분의 1을 뜻하는 거잖아. 두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4n 더하기 1분의 1.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AN이고 누가 BN이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N과 BN의 합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AN이 4n 더하기 2면 BN은 4n-2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같죠. 그래서 이제 n에 대한 개수가 일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몇 n이야? 8n의 시그마 값을 계산하시면 이제 8 곱하기 2분의 5, 6 120이 정답이 되는 거지. (12번을) 볼게요. 지수로그 좌표 문제죠. 그림과 같이 세 상수 A, K, T 자가 이제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3개 정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로그 함수 2개랑 만나는 점, 교점 말했고, X는 T에 대한 2점, BC 잡았죠. A, B가 1.5를 지나면서 OCA랑 ACB의 넓이가 2로 같다. 넓이가 같다라는 말 자체는 여기 이제 중점이 된다는 거지. 2등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OA랑 OB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이제 OA랑 이제 OB랑 같다. B의 X좌표가 뭐냐면 T, 로그 AT가 되겠죠. 그럼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중점이 되는 거잖아. 원점과의 중점. 2분의 T, 2분의 로그 A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요게 A점의 좌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이 점을 절반한 것도 되고, 아니면은 2분의 t를 어디다 넣어도 돼?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2분의 t, 로그 A의 2분의 t이기도 한 거지. 이렇게. 그죠? 두 개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A의 기울기.
자, OA의 기울기랑 이제 OB의 기울기가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A를 이걸로 가져올까 이거? OA의 기울기는 뭐야? 2분의 T분의 로그 A의 2분의 T고, OB의 기울기는 T분의 로그 AT가 되는 거죠. 약분하시면은 그냥 뭐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약분해서 2배 치면 되죠. 로그 A의 2분의 T는 2분의 1의 로그 A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로그 AT가 나와요. 요걸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T분의 TT 나눠지고 2분이니까 2가 올라갔죠. 올라갔지. 그러면 로그의 A의 T 마이너스 로그의 A의 2는 2분의 1 로그 A의 T네. 넘어가면은 로그 A의 2분의 1의 A의 T는 로그 A의 2가 되고, 그럼 여기 2분의 2 쪽으로 가면 루트 T가 이제 2니까 이제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T가 4예요. 그럼 다시 이제 A점의 좌표가 2, T다 다 넣어봐. 로그 A의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얘가 이 A점이 여기 있는 로그 위에 있는 이제 함수,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로그 A의 K X 더하기 K에다가 얘를 넣어. 이렇게. 그럼 로그의 A의 2는 마이너스 2 로그 A의 2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러면 3 로그 A의 2가 이제 K가 되는 거야. 둘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여전히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이제 정보 하나를 더 끌고 와야 돼. 세 번째 정보가 이제 뭘 써야 될까, 우리가? 적용을 뭘 안 했지, 우리? 넓이 아직 안 썼죠? 삼각형의 넓이로 가는 거야. OBC 삼각형의 넓이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ABC의 삼각형의 넓이도 봐도 돼요. ABC 삼각형 넓이로 가자. ABC 삼각형 넓이가 얼만데? 2잖아, 2. 그럼 우리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2분의 t네.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가로 길이가 2분의 t가 되고요. 세로 길이는 요 B점의 Y좌표에서 C점의 Y좌표를 빼면 돼. 근데 B점의 X좌표가 이제 4잖아, 4. t가 4일 때니까. 로그 A의 4에서 빼기. 플러스 바뀌고 2 로그 A의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T 곱하기 3 로그 A의 4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돼? 여기도 4지? T도 4니까 1이죠. 그럼 얘 넓이가 얼마요?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제 6 로그 A의 2가 되고요. K 값은 뭐였어? 3 로그 A의 2였으니까 여기 3 로그 A의 2가 2니까 다시 3 로그 A의 2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로그의 A의 2는 3이가 이게 2죠. 3분의 2가 됩니다. A는 뭐야? A의 3분의 2승 3분의 2 A의 3분의 2승이 2가 되나요? 그럼 A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2분의 3승이니까 A는 2루트 2 그리고 K는 2가 되고 K는 2 그리고 T는 4 해가지고 세 개를 다 곱하는 거네. 좌표 하나 찾아가지고
그 이웃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씩 천천히 찾아가시면 풀 수 있는 지수로그 문제였어요.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2차 함수래. 직선하고 x 좌표가 양수인 두 점을 지난대. x-3이라는 직선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았을 때 AC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넓이를 S1, 여기 이제 S1이라 하고 2차 함수랑 AB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S2라 하자. 근데 이 S2를 X는 3이라는 직선이 정확히 뭐 한대요? 2등분한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이제 끄집어내야 되거든. 얘가 지금 2차 포물선에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fx에서 fx가 x-3이라는 이 둘의 관계식에서 이 x는 3이라는 것에 대한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fx에서 x 빼고 더하기 3이라는 함수로 얘를 이제 전환해서 볼 수 있잖아. 우리가 방정식 2차 함수 전환해서 보는 거, 그치? 요 함수가 x는 3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나와 있는 형태를 얘로 넘겨서 바라보면은 얘는 하나의 또 다른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는 꼴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x축의 위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gx의 함수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교점이 알파가 되고 여기 교점이 이제 베타가 되면은 이렇게 넘겨진 함수인 gx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넓이가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절반. 그럼 얘도 이제 여기가 딱 축방이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 얘기는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x-3의 제곱 이렇게 스타트해서 되는 거지. 더하기 k.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2등분이 된다라는 말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fx에서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는 x-3 제곱에 더하기 k의 형태가 될 거고, 지금 s2-2s1이라고 했어요. s2-2s1이 6이다. s2에서 2s1을 빼래. 자, 여기도 이제 식을 보면은 s2-2s1이래요. S2에서 S1을 두 번 빼라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0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S2 이걸 2로 나눠볼까? 자, 두 번째 봐봐. S2-2S1은 6이라는 요식을 양쪽에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S2-S1은 3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요. 2분의 S2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S3가 얘네들을 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한쪽 넓이를 말하는 거네. 그리고 S1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를 빼래. 그 넓이가 3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넓이의 차, 우리가 정적분하고 넓이는 같은 건 아니지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식을 보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f에서 직선을 뺀 함수,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요거 함수의 정적분을 하게 되면 잘 써야 돼. 이게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지금 여기서 요 넓이를 뺀 게 3이죠. 근데 이 정적분을 한 요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돼? 여기서 요 넓이를 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적분에 대해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요 k가 뭔지 나와요. 딱.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fx는 x-3 제곱 빼기 4 더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이네요. 플러스 x 마이너스 7 해서 f1, f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8 8이 정답이 됩니다.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문제였고요. 14번 도형이죠. 반지름에 대한 길이의 b 그리고 AC가 3이고 AD가 5다. AC랑 AD 합치면 8이네. 그리고 이제 DE가 4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b를 알려줬다. 이 반지름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뭐로 볼 수 있어? 우리 반지름과 연결된다. 사인 법칙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 대한 관계를 나타냈을 때 1대2가 나오는 형태를 좀 보는 거야. 그럼 각도가 약간 비슷해지는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요 AB를 연결한 선분을 기준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여기 각도랑 어디랑 같아? 여기랑 이제 각도 같은 거지. 여기를 내가 이제 세타, 이걸 이제 세타라고 봐주면은, 그러면 이 세타에 관련된 사인 법칙이 여기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여기는 세타, 여기는 세타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그 삼각형은 A에서 이 선분을 연결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가 각각의 원에 들어가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들이잖아. 그러니까 ACB의 외접원이 C1, AED의 외접원이 C2. 그들의 반지름의 길이 관계가 1대2.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3. 얘가 뭐야? C1의 지름 2R1 이렇게 되는 거. 사인 세타분의 AE 이게 뭐가 돼? 2R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 날리고 2 날리면 결국에는 3대 AE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R1 대 R2가 1대 2니까. 그럼 AE가 얼마야? 6. 6이나.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세타 값을 알 수 있네. 자, 코사인 법칙으로 삼각형 AED를 보세요.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D, A인데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5, 4, 6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2, 5, 4분의 25, 16 빼기 36이죠. 2 곱하기 20분의 5 약분해봐. 8분의 1이네.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 됩니다. 문제가 뭐야? C2를 구하라네요. C2가 지금 보여요. C2를 보려면 어떤 삼각형을 봐야 돼? DCE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삼각형 DCE를 보시면 되고, 여기 좀 크게 이렇게 삼각형 그려주시면 DCE, 요 길이 얼마야? 8, 여기 얼마야? 4, 여기 세타. 그러면 C2의 제곱은 8, 8에 64, 4, 46, 마이너스 2, 8, 4, 코사인 세타.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80에서 8을 빼는 거죠. 72가 되네, 72. 그래서 이제 C2의 길이는 6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도형 쫄지 말고 하세요. 생각보다 할만해. 차라리 14번에 도형이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쩌면 함수보다 도형이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왜냐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 근데 함수가 나오면 더 생각하기가 힘들다고. 함수 2개 연달아 나오면 이제 멘탈 터져요. 14, 15가 나와. 차라리 도형 하나가 나오는 게 낫다니까. 15번 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극한의 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네. 4차 함수야. 다양함수니까 일단은 F0 얼마야? 0이고 그리고 F'0은 1이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하자. 첫 번째는 F0는 0고 F'0는 1이다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가 이걸 만족한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x 이거나 fx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 함수적인 의미는 이렇게 갖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래? 그리고 연속이라 그랬잖아. gx가.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었다가 fx라는 4차 함수였다가 다시 x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신 이게 연속이 되게 그려줘야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래. 요거의 모든 gx3분의 g-의 값을 합.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지? 그리고 어떤 4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야. 근데 어떤 4차 함수라는 그 개형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봐. 4차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gx라는 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라는 거지. 이럴 수 있는 함수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제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x가 가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fx의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또 이렇게 생겼냐 뭐 접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극대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런 무수한까지 무수하다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함수 안에서 우리가 가나 조건을 토대로 해서 이 fx의 개형을 추적해 가는 거야. 천천히 하나씩. 자, 일단은 gx 입장에서는 요 극한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야? x가 2에서의 gx의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gx는 x가 2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첨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 그 중에서 이게 4차로 가다가 직선으로 전환되는 요런 지점이 첨점이 발생하는 지점이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어디에서 존재한다? 2에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양수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2로 오면 되겠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경우겠네. 근데 꼭 여기가 또 2라고 또 보장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양수만 있는 게 아닌 거고 되게 또 다양해 아직도. 나를 보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뭐야? 뭐죠?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는 a의 최소가 4다. 그 얘기는 a가 4보다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함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gx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기함수가 된다는 거는 여기 gx는 지금 x이거나 fx인데 여기서 x가 이제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기함수인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여기가 딱 어디까지 해야 돼? 4까지 해야 된다. 그지? 그럼 여기가 4면 이 반대쪽 여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 2가 하나 있을 건데 그 2 지점에서 딱 첨점이 발생해야 되는 거네. 그리고 동시에 F0가 뭐라고?
0이고 F'0가 뭐라고? 1이라는 거네. F'0가 1이라는 거는 지금 무슨 말이야? 자, 이제 조금씩 이제 함수를 좁혀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 원점 대칭인 범위가 x가 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4. 그지? x가 마이너스 4보면 또 4보다 또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0에서 일단 fx를 완성해야 돼. fx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지? 모르지? fx 모르잖아. 근데 f0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여기 원점 지날 거냐? fx는 여기 원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야?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접하게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4차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4차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자,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어? 뭐 다양한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경우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4라는 지점이 4이거나 마이너스라는 지점에서 그리고 2라는 지점에서 이제 뚝뚝 끊겨야 돼. 오케이? 응.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본다고 치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뭐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래야 2에서 첨점이 생기잖아.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원점 대칭인 함수인 y는 x로 전환되는 함수가 4나 마이너스 4 범위였잖아. 그럼 4는 이제 탈락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첨점 찍고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림인 거야.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 때 보세요. 첫 번째 요 그림이에요. 요런 형태일 때 4차 함수죠.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야. 이 그림이야. fx랑 x를 뺐을 때에 만나는 교점이 뭐뭐뭐 남아요. 0에서 접하죠. 마이너스 4에서 만나죠. 2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x제곱에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하나가 발생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fx는 x제곱에 x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g3분의 g-1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g3분의 g-2. 그럼 g-2는 뭐예요? g-2. g-2 그림을 잘 봐야 돼. g-2면은 누구예요? g-2면은 마이너스니까 f-1을 얘기하는 거네.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G3은 그냥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G3분의 G-2가 마이너스 3분의 34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두 번째 그림 보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는 어떨 수 있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여기서 접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fx가. 그러면 여기가 뭐야? 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함수는
요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접했다가 2에서 첨점을 찍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가 얘가 되냐, 얘가 되면 안 되죠. 그럼 2에서 미분이 가능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이제 fx에서 이제 x를 뺀 함수가 x제곱 x-2 x-4가 되니까 fx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더하기 x. g-2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G3은 이제 F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3 계산하면은 이제 F3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이제 G3분의 G-2가 3분의 1의 값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더하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요. 20번. 양수 t에서 닫힌 구간에 정의된 함수인데 이 닫힌 구간인 x의 범위에 t파이를 곱해주면은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t분의 2인데 t파이 x의 범위는 0에서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인 거야. 딱 한 사이클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이거 하면 돼,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t파이분의 2파이에서 뭐가 돼? t분의 2가 주기인 거야. 이 함수의 주기.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면 f랑 g를 나눠서 봐야 돼. t분의 2까지니까 t분의 2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t분의 1이 되겠죠, 중간이. 그리고 이제 사인부터 그릴 건데 사인 루트 3이 최대네요.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사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이제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음수가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이제 주기 똑같죠? 뒤집어져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그지? 가 있다. K가 있어요, K가. K가 뭐냐면, 여기랑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T분의 2 사이에 있는 K를 넣었는데, FK랑 GK가 같아지는 지점이래요. 어디야? 교점 여기죠. 여기가 K인 거야. 여기 K 때의 값이 뭘로 일치한다고? 3K로 일치한다. 이거 y는 3K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계산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네. 그럼 세 번째 봐봐. FK. 그러니까 FK라는 게 뭐야? 루트 3 사인의 KT파이. 그리고 이제 GK는 3 마이너스 3 코사인 KT파이가 된다. 이 둘이 같다는 거잖아. 3K로. 일단 둘이 같다는 거잖아. 그 여기가 이제 동경의 위치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는 거네. 루트 3 사인에 마이너스 3 코사인이 같은 거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주면 코사인 KT파이분의 사인 KT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탄젠트 kt 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탄젠트 입장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게 뭐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슉슉 이렇게인데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는 두 지점이 있거든? 여기랑 여기거든?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요 값의 각도의 위치가 여기 딱 여기잖아. 여기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치환으로 나타나면 파이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게 하는 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kt 파이는? 4분의 아니죠.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네. 3분의 2파이 이렇게. 3분의 5파이일 수는 없어요. 그럼 k가 이제 음수가 나와버려서 안 돼. 그래서 kt는 뭐가 돼? kt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k랑 t를 나눠서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kt가 3분의 2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이게 루트 3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바로 뭐야? 3k가 된다면 3k.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3이 3k니까 k는 얼마? 2분의 1. 그럼 t는 얼마? k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4. 다 나왔죠. 뭐 물어봤어? 60 곱하기 t 더하기 k 이제 80 더하기 30 해서 110 답입니다. (21번) 많이 풀어봤던 유형 중 하나죠. f0가 0 3차 함수입니다. 지금 fx랑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우리가 개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y는 t라는 직선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극값을 갖는 경우면은 여기서 이쪽 내려갈 때는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하나로 되는 이 지점과 이 점일 때 불연속인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우측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뭐야? 하나로 일치해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gt라는 함수랑 여기서 만들어지는 gt라는 함수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만약에 오른쪽 함수면은 얘도 항상 1이죠. 얘도 항상 1이죠. 그래서 0과 a에서만 불연속이다라는 이 사실에 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면 안 되는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왼쪽 그리면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직선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따져볼게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 베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러면 GT라는 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GT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보면은 GT를 이제 그려볼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알파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GT가 한 개죠. 한 개. 여기 구멍 뚫어줘. 알파인 순간에 두 개. 알파에서 베타 사이면 세 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 이게 GT야, GT. 그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랑 베타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GT야. 밑에다 이제 뭘 그릴 거냐면 GT-R을 그릴 거야. T-R. 그러니까 T-R라는 거는 얘를 이 그림을 T축으로 이게 T축이잖아. 몇 칸? 4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여기가 4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실전에서 그렇게 가야지. 맞춰서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럼 알파 그다음 뭐 여기 플러스 4. 그럼 여기 뭐가 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일단은 불연속인 지점이 알파인 지점에서 무조건 하나 발생을 해요. 왜냐면 여기 알파랑 여기가 꼭 여기랑 여기랑 일치한다라고 이제 찍고 갔는데 안 찍더라도 무조건 알파가 제일 작거든? 알파인 지점에서 얘가 이제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개고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가 알파인 지점이라고.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끝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베타랑 여기가 베타 플러스 4가 있잖아. 베타 플러스 4가 이 네 개 중에 제일 크잖아. 그 여기는 베타 플러스 4가 1이고 여기는 베타 플러스 4일 때가 불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는 얘가 1이고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 A가 바로 뭐가 돼?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문제는 이제 여기랑 여기랑 요 지점에서도 각각의 불연속인데 이 지점에서는 이제 더했을 땐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일치해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야. 얼마로 값이 똑같아요, 다? 4.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3이죠. 여기는 1이고. 값이 여기 2고 여기는 이제 3이고 여기 1이죠. 합치면 4로 일치해지지? 그래서 베타가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알파는 0이고요. 베타는 알파 플러스 4가 되고 베타 플러스 4는 뭐가 돼? A가 된다. 그러면 베타가 얼마야? 베타는 4고 A는 얼마야?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G, T라는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GT라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가 그럼 0이네.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4인 거야. 이걸 갖고 fx 함수를 이제 완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그러니까 fx는 최고차 한계수 이제 그 값을 다 갖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가 뭐가 돼? 요 직선이 y는 0, y는 0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뭐가 돼? y는 4가 되는 거지. F0이 근데 뭐래? 0이래. F0이 0이래. 그럼 F0이 0이 되는 게 두 군데 있단 말이야.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0으로 봤다. 여기를 0으로 봤다. 오케이? 예를 들어 여기를 0으로 봤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대1 대 1이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마이너스 3알파로 가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생겼어? x제곱에 x 플러스 3알파가 되겠죠. 아니 알파 말고 k로 하자. k. 알파 썼으니까. k 양수라고 이제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f에 마이너스 2k를 넣으면 4k 제곱에 k 곱한 게 뭐가 나와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k는 뭐가 나와? 1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x제곱에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f의 8. f의 8은 8, 64 곱하기 11이죠. 64네. 그럼 704가 나오네. 704.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또 뭐도 봐야 된다고? 두 번째. 여기가 0인 걸 봐야 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이제 k 변곡점 2k 여기 3k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fx는 x의 x-3k의 제곱 그리고 f에 k를 넣은 게 k 곱하기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4가 된다. 그럼 k는 역시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fx는 x의 x-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또 F8, FA를 물어보는 거니까 F8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FA가 이제 F8이니까 8 곱하기 5제곱이 되는 거죠. 200. 두 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20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귀납적 정의죠.
모든 항의 실수인 수열 A1하고 A2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 우리가. 둘 다 뭐일 수 있어? 음수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양수일 수가 있다. 둘 다 음수면 보세요. 둘 다 음수잖아? 그럼 여기서 A2를 만들 때 우리가 A2는 A1이 지금 음수라고 했잖아. 그지? A1이 음수니까 위에 걸 써야 되잖아. 그럼 A1의 제곱이 돼요. 근데 A1이 음수인데 A1 제곱은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럼 A2가 양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A1이 음수면 A2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구조에 의해서. 근데 둘 다 음수가 된다고 했는데 벌써 모순이죠? 이건 아닌 거야. 고맙죠? 이거 버리고 요거 챙겨가. 둘 다 양수야. 그럼 이제 A2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A1은 양수라 그랬단 말이야. 얘도 양수란 말이지. 얘도 양수.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A1은 이제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A3는 그럼 A2가 지금 양수죠? 그럼 마이너스 2A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A1을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4A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A3가 뭐일 수 있어? A1이 2분의 3보다 작네. A1이 2분의 3보다 작으면은 4A1은 뭐보다 작아? 6보다 작죠. 3 빼면 3보다 작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네. 0일 수도 있는 거네. 분류해야 돼. 그래야 A4, A5가 넘어가거든. 첫 번째.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할게요. A3가 0보다 작아. 이게 0보다 작아. 예를 들어. 그럼 A4는 어떻게 만들어? A4는 A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그럼 A5는 뭐가 돼? A5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A4 더하기 3이 된다. 근데 A4가 뭐야? A3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A3 제곱 더하기 3이고 A5랑 A3랑 같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3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A3 제곱 더하기 A3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서 인수분해 치면은 2A3 더하기 3하고 A3 마이너스 1은 0 해서 A3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A3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얘가 되는 거지. A3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럼 A3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A1은 뭐가 돼? A1은 마이너스 2니까 3 더하면은 2분의 3. 2분의 3이 2분의 3, 4A1이 2분의 3. 그럼 A1은 8분의 3이 되는 거야. 8분의 3 이렇게. 이렇게 해서 A1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A1들을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A3가 0이야. A3가 0이면 A4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A5도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0인 거죠. A3인 얘가 0인 거지. 그럼 A1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지. 요것도 되네. 세 번째. A3가 0보다 커. 0보다 크면 요걸 넣어줘야 돼. A4는 뭐가 돼? A4는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4가 이제 두 개로 나눠줘야 돼. A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4가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그래야 A5가 완성되니까. 그럼 A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A3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5는 A4 제곱이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A5는 다시 A3랑 같고 A4 제곱이라고 하면은 요걸 제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또 A3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럼 A3가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또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인수분해하면은 4A3 마이너스 9 하고 A3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 A3가 4분의 9랑 1이 나오는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A3가 4분의 9면 다시 A3가 4분의 9야. 얘가 4분의 9라는 얘기야. 그러면 4A1은 4분의 12, 21. 16분의 21이 되는 거네. 16분의 21. A1은 16분의 21 이렇게. 여기다 쳐놨고 A4가 0보다 크면 A3는 2분의 3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A5는 마이너스 2A4 더하기 3이 됩니다. A4에다가 다시 넣고요. A5에다가 다시 넣으면요. 이건 A3는 이거 계산 아까 하지 않았나? 여기 있죠. 여기 빌려보자. 여기. 그죠? 똑같은 계산이니까. 그럼 여기서 A3가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 크고. 그럼 A3가 1이면 이제 A1은 뭐가 되는 거야? A1. 얘가 1인 거니까. A1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4개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에요. 그럼 이게 16분의 답도 들어 55 해가지고 71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건 사실. 그죠? 근데 이거까지 이제 완성하기 시간이 좀 딸리죠. 정리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확통 넘어갈게요. 최근에 확률 통계 시험 봐가지고 약간 자신감 있게 푸는 것 같은데, 그지? 26 맞았어요? 26. 오케이. 넘어간 다음에 27부터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5장씩 있습니다. 20장의 카드 중에 5장을 택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나열한 5장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96입니다. 96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48의 2죠. 16의 3의 2니까 2의 5제곱의 3이에요. 근데 이제 96을 5장의 카드의 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가 5개 있고 3이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5장의 카드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지금 5장을 넘어갔잖아. 이 두 개를 4로 바꾸면 되겠죠. 4, 그 다음에 3, 2, 2, 2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얘를 하나 더 4를 하나 더 가져와. 4, 4, 3 하고 2 하고 하나 모자라는 건 뭘로 쓰면 돼? 1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 곱하기 6인데 숫자 카드가 4밖에 없으니까 요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96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첫 번째 4, 3, 2, 2, 2로 가보자. 20장이에요. 20장. 20장이 있는 거야.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는 짝수여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이제 뽑아놓고 이걸 배열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짝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 짝수 거의 다 짝수잖아. 모인 것만 빼면 돼.
홀수인 걸 빼자. 그러니까 전체는 5팩에 3팩이죠. 그 6건. 맨 마지막에 3을 박아. 그럼 뭐가 돼? 4팩에 3팩이 되는 거지. 20까지 4가지 빼면은 16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4, 4, 3, 2, 1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는 5팩에 2팩 60가지죠. 여기서 6건을 빼주는 거야. 6건은 뭐예요? 1의 자리에 1하고 3이 오는 경우로 말하는 거니까 2C 1 잡아주고 1 왔죠? 이거 배열해. 4팩에 얼마? 2팩 2, 2, 24 24를 빼주는 거지. 그럼 36이네.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2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이네요) 28번. 자, 꽤나 복잡한데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2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 지금 2가 곱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조금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구분을 조건 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네 둘 있죠. 얘네 둘의 관계가 이 F1과 F2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F6하고 F3이 같다고 쳐봐. 그러면 가조건에서 F1 더하기 F2는 뭐가 돼요? 얘네 소거되면서 2로 나누니까 8이 되는 거야. 그럼 가조건에서 F1과 F2가 되는 거는 합이 8이 되는 게 뭐 있어? 2, 6, 그 다음에 3, 5, 4, 4, 5, 3, 6이 5가지가 나오는 거네. 그리고 F6하고 F3이 뭘로 같을지를 정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야? 6C1이 되는 거죠. 그리고 F3하고 F6이 같아지면은 이 4, 5는 이미 의미가 없어. 그대로 그냥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돼요? 30가지가 된다. 두 번째. 그럼 같지 않을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네, 그 같지 않는다는 거는 F6하고 F3 누가 더 큰 거야? F6이 더 큰 거야. 그럼 이제 F6이 F3보다 하나만 더 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F3보다 하나 더 커.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얘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F3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럼 소거되고 여기가 15가 돼요. 2를 묶어가지고 15를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차이는 무조건 몇 개 차이가 나야 돼. 짝수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요거를 골라줘야 돼. F6하고 F3부터. 이 차이 나게끔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F3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1, 2, 3, 4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5 고르면 6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이제 F1하고 F2를 더하면 여기가 이제 넘어가서 14가 되죠. 뭐가 돼 합이? 7이 된다. 1, 6, 2, 그 다음 뭐야? 5, 그냥 다 찾아. 4, 3, 5, 2, 6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야? 6가지가 나와요. 그 여기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4, 5를 또 찝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F3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는데 3하고 6이 고른 게 순서대로 썼을 때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4개 숫자가 있었을 때 2개 차이 나는 거니까 얘가 얘를 골랐으면은 2개 차이는 얘가 얘를 고른 거. 그럼 이제 4하고 5가 고를 수 있는 거는 등호가 성립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 고르면 돼요? 3H 2개 되는 거예요. 3H 2개. 그러니까 F4랑 F5의 경우의 수가 3H 2개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죠. 4C 6가지. 그래서 이제 4, 6, 6 이거 곱해주시면 돼요. 1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F6이 F3보다 얼마 클 때? 4 클 때. 그럼 얘는 2C1밖에 안 되죠. 그럼 이제 F1하고 F2를 더하면 넘어가서 4를 빼니까 12. 나누기 2니까 6이 되는 거지. 15, 24, 33, 42, 51. 이게 5가지가 되고요. F4랑 F5는 어떻게 돼? OHE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7, 6C2가 되겠네. 6C2. 15가지. 2개, 5개, 15 곱하면 30에 150가지가 됩니다. 6 차이가 나면은 그때부터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30, 144, 150을 다 더하시면 정답이 돼요. (29번) A를 포함한 4명의 학생,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대요. A를 포함하고 2학년, 2학년, 2학년이야. B를 포함한 3학년, 3학년, 3학년이 있는 거지. 일정한 간격에 탁자에다 둘러 앉을 건데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학생이 각 학생이니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식으로 앉으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두 쌍씩 묶어서 앉아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랑 이웃할 2학년 학생 그리고 2학년 두 학생 이렇게 이제 총 4쌍을 만들어 가지고 배열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항상 한 명과 같은 학년을 앉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죠? 그럼 일단 이거 조짜기부터 해야 돼요. 조짜기. A 옆에 앉을 학생을 골라줘. 31. B 옆에 앉을 학생을 골라줘. 9가지. 조를 짠 거야 지금. 이 조를 짠 상태에서 이제 원순열에 적용을 하는 거죠. 4개 덩어리를 안 치는 거지. 몇 팩? 3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배열된 이제 자리 안에서 뭘 할 수 있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2의 몇 승? 4승. 16가지를 다 곱하시면 이게 864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우리가? A랑 B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나열하다 보면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그러면 이웃하는 거 이제 뺄 거야. 똑같이 조짜기를 시도하죠. B3, 3, 3. 9가지 나오지. 또 조를 짰어. 조를 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앉히냐면은 이렇게 앉혀야 돼. 이렇게. A랑 B가 무조건 붙어먹게. 그러면 A, B,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앉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2, 2, 3, 3 이렇게 앉으면 돼요. 몇 팩? 원순열에 2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학년 여기 3학년 자리 바꾸기 가능하지? 2제곱. 그 다음에 얘네가 2A, B, 3도 되지만 3B, A, 2도 되는 거지. 3B, A, 2도 된단 말이야. 또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4세제곱 최종적으로. 9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144가지를 빼줘야 돼요. 이것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720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자, 6개 전구가 있대요. 전구가 모두 다 켜져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된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 주사위의 눈의 수가 n이면 n 이하의 숫자를 다 누르는 거야, 한 번씩. 예를 들어서 5가 나왔어. 이거 다 눌러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눌러. 이제 꺼져 있죠, 지금. 그러면 이 5개까지 어떻게 돼? 켜지겠지? 그런 짓을 이제 5번 하겠대.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 E라고 했을 때 5번째 시행 후에 전구가 모두 켜져 있도록 하래요. 지금 꺼져 있잖아. 전구가 켜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전구가 5번 시행 후에 켜질 수 있는 경우가 뭐야? 1번을 한 번만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3번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5번을 터치하면 켜지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1은 한 번만 터치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5번은 터치가 될 거 아니야. 1은. 그럼 6은 어때? 6은 내가 주사위 눈이 6이 나오면 터치가 되는 거지. 근데 6도 지금 터치가 되려면은 6이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결국에는 홀수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6이 나오면은 나머지 숫자들이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이 홀수번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6이 5번 나왔어. 그럼 전구가 싹 다 어떻게 돼? 켜지는 거야. 한 가지. 두 번째 6이 4번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 다시 다 꺼지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 하나가 6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5가 나오잖아? 그러면 5 이하는 다 켜지지. 근데 6은 못 켜져. 6은 못 켜지는 거야. 그러면 6이 일단 몇 번 나와야 돼? 홀수번 나오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 6이 3번 나와. 그리고 나머지 어떤 숫자가 2번 나와야 돼요. 근데 그 2번의 숫자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가 꺼져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5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어떤 숫자인데? 그리고 이 순서는 상관이 없죠? 배열하는 거야. 5팩을 3팩, 2팩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돼? 6 하나 나오고 4개의 숫자가 다 똑같은 거야. 5C1 5팩에 4팩이죠. 근데 4개의 숫자가 꼭 다 같을 필요는 없죠. 2개씩 같아도 된다고. 이렇게. 어떤 걸로 같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는 거지. 2팩, 2팩. 이렇게. 얘가 이제 50, 25, 300이 나와서 이 경우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376이 답이에요. 이렇게 확통 문제 보시면 돼요.